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로봇이죠. 로봇은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을 도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인간을 돕는 로봇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영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께서 국내 기술로 네 발로 걷는 로봇 에이딘6를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에이딘6 어떤 로봇인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에이딘6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실용적 로봇입니다. 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배달이나 청소, 가사일 보조, 노약자 도우미, 시설물 검사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최초의 로봇이죠. 예, 짐을 나르거나 사람들을 돕는 등 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족보행 로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정교한 움직임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네 개의 다리로 걷기 위해서는 먼저 정교하게 다리에 힘하고 몸체의 균형을 제어해야 합니다. 에이딘의 경우에는 다리 하나마다 모터가 3개씩 들어가 있어서 총 12개의 모터가 로봇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각 모터에는 이제 정교한 힘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벼운 토크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토크 센서는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데 그리고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데 이 두 가지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가격도 매우 저렴한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수입해서 센서를 썼는데요. 수입 센서는 가격도 비싸고 또 조금만 충격이 들어와도 쉽게 부서지고 수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센서는 무려 1톤이나 넘는 승용차도 끌 만큼 튼튼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센서는 지난 2016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대 기계기술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내구성까지 좋은 토크 센서를 직접 개발을 해서 이런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해졌다.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에이딘이 일상에 들어와서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또 인간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해서 로봇이 필요한 충돌, 근접, 감지 안전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이 센서는 인간하고 로봇 사이의 거리하고 이 방향을 빠른 속도로 감지해서 로봇이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새로운 센서인데요. 최근에 인간이 생활 공간에 로봇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접촉, 안전, 충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센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와 관련된 논문은 2016년 로봇 관련 세계 최대의 학술 대회인 IEEE 아이크라에서 국내 최초로 Best Human Robot Interaction Paper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을 포함해서 인간 로봇 상호작용 관련 연구를 인정받아서 2019년 미국 전기전자공학회인 IEEE에서 펠로우 석자 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실 석자 회원은 회원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고 국내에서는 이 펠로우가 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로봇의 모습을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봤지만 통통통통 걷는 게 마치 강아지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정말 우리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정말 친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인간과 로봇이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이런 센서들이다 이런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에이딘6를 개발하기까지 그 과정도 정말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잠깐 소개해 주시죠. 저희 에이딘이 나오기까지 저는 이제 오랫동안 사족보행 로봇 연구를 해왔고요. 부분적으로는 국가과제의 도움도 받았습니다만은 사족보행 로봇의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연구비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개발한 에이딘 사족보행 로봇은 벽을 기어 올라갈 수 있는 MR 월스펙트라는 로봇에서부터 요거는 이제 평지 보행용으로 개조한 MR 월스펙트 4 그리고 에이딘 3, 4, 5, 3, 4, 5에 이르기까지 이제 연구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경기도 지원으로 실용화를 위해서 목표로 해서 만든 로봇이 에이딘 6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 연구를 믿어주고 도와주신 이런 분들한테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때에 따라서 요새 사족보행 로봇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에이딘을 많이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에이딘은 이런 로봇들의 못지않은 성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연구비하고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훨씬 더 나은 연구 결과하고 더 짧은 시간에 좋은 연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연구 환경이 좀 더 좋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로봇을 생각하면 일단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이족 보행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바퀴가 달려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 같은 로봇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사족 보행 로봇을 개발하셨잖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바퀴로 이동하는 로봇은 그 인간의 생활 환경을 아주 제한이 없이 돌아다니기에는 아직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힘든 점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주변에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계단이라든지 문턱이라든지 또 평탄하지 않은 지형을 이동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이 로봇을 위해서 또 새로 도로를 만드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간 주위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달린 로봇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족 보행 로봇이 이제 한때는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실용화 측면에서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도 안정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동 속도도 매우 빠르고 비교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족 보행 로봇에 대한 연구 결과가 혹은 뭐 상업화에 대한 시도가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족 보행이나 바퀴형 로봇과 달리 사족 보행 로봇은 잘 넘어지지도 않고 또 장애물도 비교적 적어서 더 안전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에이딘6 외에도요 사람이 하는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을 또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로봇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배관 로봇이라는 건데 오래된 배관 내부에 들어가서 점검하고 보수하는 배관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이 로봇을 연구해 왔는데요. 실제로 배관 로봇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국내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관은 우리 주위에 많고 너무나 많죠. 그리고 특성상 매우 중요한 저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비껴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관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기술의 개발이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이 배관 로봇 기술이라고 하고요. 사실 배관 로봇 기술은 이족 보행 로봇을 걷게 하는 것 못지않게 매우 어려운 기술이고 전통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같은 국가의 이제 오래된 회사들이 독점한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좁은 배관 내부에 들어가서 사람을 대신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로봇은 기계적으로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센싱, 제어, 지능 등이 이제 집약되어야 하겠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관 안에서의 그 작업을 수행하는 게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습기도 굉장히 많고 또 이물질을 만날 일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견고하고 또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배관 내부는 매우 좁고요. 캄캄하고 통신도 안 됩니다. 정말로 이 로봇이 혼자 들어가면 로봇 혼자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가스나 물과 같이 다양한 물질들이 차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로봇과 달리 이제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방수나 방폭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이 배관 로봇은 저희가 상수도용으로 개발한 건데 캐터필러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터필라 강판 조각을 연결한 이 캐터필라는 웬만한 이 장애물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달린 더듬이처럼 생긴 거는 배관의 이제 모양을 센싱하는 센서인데요.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서 배관의 현재 상태와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똑똑하게 찾아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교수님과 함께 그 인간을 돕는 로봇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함께 지금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오늘 대담의 제목이 인간과 로봇의 안전한 동행이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관련 어떤 윤리 의식이라든지 제도도 함께 정립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영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